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은 어린이날에 하루 종일 날씨도 흐려서 야외 활동은 많이 줄었지만 어린이들은 모처럼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던 원주 떠뜨 공연장 일대. 코로나 사태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북적거리는 인파는 없었지만 가족 단위로 나와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거나 도시락을 먹으며 휴일을 보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날씨는 좀 흐리고 그렇지만 애들이 자전거 타고 씩씩하 타고 하려고 체육관 나왔고요. 개장을 앞둔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에는 인파를 피해 아이들과 탁 트인 숲을 즐기려는 가족들이 몰렸습니다. 아이들은 숲속 요정들과 어린이날 추억 사진을 남기고 활짝 핀 꽃을 구경하며 엄마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는 또 놀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로 나오게 됐는데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장난감 가게에는 어린이날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수많은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을 고를까 아이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면 아동 양육시설 아이들은 코로나19로 후원까지 줄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체로 어디 나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어린이날 행사도 조촐히 치렀습니다. 후원 같은 거는 아예 다 끊긴 상태고 그냥 저희 원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사태의 궂은 날씨까지 예전 같진 않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총선을 치른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벌써 공약을 이행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베껴서 공약을 만든 후보들 이야기인데요. 공약의 실제 내용을 설명할 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원주 지역에 출마했던 한 후보의 공보물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올해 지역인재 비율이 24%로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27, 2022년부터는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공약으로 쓴 겁니다. 또 다른 후보의 공약. 당 차원의 정책 공약인데 독감 예방 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 계획에 반영된 국정 과제입니다. 올해 이제 13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중고생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미 있는 정책을 재활용하는 등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공약을 소홀히 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걸 찾아 넣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공약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은 한정돼 있고 후보자가 일일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 가운데서는 공보물이 가장 구체적인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공약을 공약답게 만들지 않고 설명할 통로도 만들기 어렵다면 이 다음 선거에도 의미 없는 공약이 적힌 공보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한전이 강원도에 송전서울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도의 송전탑 설치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전선 지중화율은 대도시보다 턱없이 낮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야산에 커다란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산에도 산등성이를 따라 철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줄지어 있는 철탑들 사이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송전탑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는 전역에 걸쳐 많은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도내 전력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의 3%도 되지 않지만 송전탑 설치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은 5,100여 기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신규 발전소 건설로 송전 선로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값 하락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이 많은 피해를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송전탑 주위에는 땅 거래도 안 될 뿐더러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게다가 도내 전선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불과 1.1%,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90%인 서울이나 71%인 인천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하고 지자체가 돈을 반반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돼 있는 데들은 대부분 광역시급이에요.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도내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5명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11번째 확진자가 지난 3월 3일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64일째 입원해 있어 전국 최장기 입원 확진자 가운데 1명이며 춘천 3번째 확진자도 3월 27일부터 40일째 입원해 있습니다. 이 밖에 춘천 4번째부터 6번째 확진자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장기 입원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에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는 1,035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되면서 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방됩니다. 원주 시립도서관과 횡성 국립도서관 등 지역 공공도서관은 내일부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재개하며 거리 두기가 어려운 열람실은 당분간 운영이 제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도내 교육문화관도 내일 1차 개방해 대면 서비스를 시작하며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13일부터는 열람실까지 추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 학년 등교 개학이 완료되는 6월 1일부터는 3차 개방으로 기존의 문화행사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2023년까지 280억 원을 들여 사회적 경제기업과 지원 조직이 집적된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협동조합의 발상지로 알려진 원주에는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가 있고 강원도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인프라가 탄탄한 만큼 원주시는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월 상동 중석광산이 휴광 27년 만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해 광산 재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광산 개발업체 알몬티 대한중석이 1,29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해 오는 7일 강원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몬티 대한중석은 이미 420억 원을 들여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